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방어하려고 난리도 아닌데요. 금융권도 엮여있고 건설사도 엮여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산업 전체적으로 연쇄적인 충격이 있다 보니까 규제도 다 풀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금융지원까지 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라도 떠받치려고 안간힘을 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22년과 같은 그런 빠른 하락세는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둔화시키긴 했다 이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반드시 부채가 줄어야 하는 긴축 와중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채가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하던 긴축이 허사가 돼버렸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나니까 또 이제 와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서로 니 탓이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난리도 아니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결과야 어찌됐든 부동산 매매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신경도 쓰고 있고 우리도 관심 있게 본다 이거죠. 그런데 부동산 매매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 시장은 사실 관심의 사각지대인데요. 현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지금 계속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은 사실상 당사자 개인의 문제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 초에 전세 시장의 전세 사기 부분에서 문제가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는 전세 시장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그 사이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전세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미반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 당사자들만의 문제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는 부동산 임대 제도이기도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세입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는 개인 간의 사적 금융 형태란 말이에요. 그림자 금융이죠. 이자를 주는 대신에 그 기간 동안 입주권을 주고. 그쵸. 그러다 보니 이 전세 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안 받는 그림자 금융의 일종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 간의 이런 사적 금융에 보증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한테 빌려준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면 개인 간의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재보험회사가 있는데 가입자 수만 명 중에 한 달에 몇 건씩만 불이 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고도 아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건씩이 아니라 수백 건씩 터지면 이제 그땐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망하겠죠. 그쵸. 지금 전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말도 안 되게 급증하면서 이 보증기관이 부실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건 그렇네요. 지금 전세 보증금 미반환 급증하는 게 세입자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 부실 문제도 심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보증기관이라는 게 허그 말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허그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허그가 비중이 압도적이니까 그냥 허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든지 임대보증금 보증, 그리고 분양보증 등 주로 이렇게 주택보증 업무를 해주는 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서 허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허그에서 부실 문제가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역전세 문제랑 전세 사기 때문에 그동안 허그에서 보증해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급증했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게 그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당장 지난해에 비해 집주인 대신에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사고만 올해 8월 기준으로 허그 같은 경우는 2조 40억 원을 넘겨서 이미 작년에 2배 수준에 이르렀고 이게 올해 말까지 하면 작년 대비 3배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허그에 비하면 금액은 적은데 대신에 올해 8월까지 대위 변제한 돈이 444억 원으로 지난해 61억 원에 비하면 7배가 지금 넘게 급증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엄청 늘었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신 갚아주더라도 집주인들한테 회수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회수율이 엄청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나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허그도 지금 이 회수율이 10%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을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한테 1,000만 원도 제대로 회수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허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니 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보증 업무를 중단하면 어쩝니까? 부실이 계속 쌓이면서 심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3,800억, 내년에는 7천억 해서 총 1조 원을 긴급 수혈하게 됐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커서 국유재산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자본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수할 수도 없는 돈을 계속 보증해 주다가 결국은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자본 잠식을 벗어나려고 또 법까지 개정하면서 유상증자하고, 그렇게 유상증자로 자본을 늘리고 나니까 또 보증을 늘리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 흘러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 회수도 못하는 돈을 보증만 늘려준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쵸.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만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적으로 102만 가구가 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부터 역전세 문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서 보증사고 규모는 지금 예상보다 얼마나 더 커질지 쉽게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허그는 현재 중도금 대출도 문제인 게 올해 8월까지 주택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규모만 이미 1,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게 작년을 통틀어서 1,224조 원 정도 됐으니까 이미 올해 8월까지만 보더라도 작년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 됐고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자 같은 경우는 전체 분양 금액 중에서 계약금 10%하고 잔금 30%를 뺀 나머지 60%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받은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거기서 섭외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대출 회수에 대한 위험을 낮추려고 보통은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그가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들 중에서 분양받은 뒤에 나중에 세입자를 구해서 거기서 받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세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이 터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커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집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서 보증사고는 급증하고 허그의 부실은 계속 쌓이면서 부실 위험만 더 커지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허그의 재원을 늘리겠다, 보증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만 하면서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놓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뾰족한 수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증 업무를 하는 이 보증기관이 부실 위기에 처해서 보증 업무 중단이라도 되게 되면 그게 보통 일은 아니겠는데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파장이 장난이 아니죠. 그땐 전세 보증 업무 중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에서도 이런 보증기관을 믿고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증기관이 부실해져서 혹시라도 보증 업무가 중단되게 되면 돈 빌려줄 은행 등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증기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돼버리니까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세 등의 주택시장뿐만이 아니라 산업,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세시장의 문제가 세입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런 보증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전세 문제가 겉으로는 이게 세입자만의 문제기는 하지만 중간에 보증기관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부실이 보증기관으로 전이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정부에서 접근하는 인식 자체가 다른 게 이 문제가 사실은 각 개인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부실이 쌓이면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세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고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뾰족한 해답은 없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전세 기피 현상은 계속 더 심화될 거고 결국은 또 이게 부동산 매매 가격하고 직결되게 될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물론 월세가 싸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걸 일정 부분 막아주는 역할은 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게 돼서 앞으로는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건데요.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특히 잦은 소형 평수나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그렇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해야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거라서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의 부실 문제는 결국은 또 우리의 세금 문제로 다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보증금 미반환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아직까지는 작정하고 사기친 전세 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의 역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사실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벌써 작년 대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1년 만에 6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걸 증명해주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역전세 문제의 본격적인 시작이 내년 상반기부터라고 하는데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역전세 문제와는 별개로 이건 뭐 통계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 투자 광풍 와중에 전세 보증금으로 섣불리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큰 손실을 입은 임대인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 돌려주는 그날이 오기 전까진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 안 보이는 부실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세 문제는 계약 당사자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